어젯밤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사 최악의 폭력 사태를 보았습니다. 정의가 무너졌고 공정과 상식이 허물어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국힘당은 더 이상 법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국힘당을 보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없다면 먼저 보내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미친 세상을 우리는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수백 번 잘려나가도 나무는 쇠잎을 틔웁니다. 아무리 고통이 우리를 덮치더라도 내일은 그것이 은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삶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도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의 여정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 김문수는 단일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무조건 단일화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 TV 토론 영상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 남아 있습니다. 첫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느 하나라도 지켜졌습니까? 한덕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았고 쌍권총들은 단일화에 합당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권총들은 한밤중에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새벽에 한덕수를 불러내서 단독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보수우파 정당에서 참혹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들 상권총의 국힘당은 벌써 2명의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또 이번에 대권 후보마저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김문수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빌미로 김문수를 제거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설사 김문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도덕적 문제일 뿐입니다. 후보 교체 같은 중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 비판의 대상은 인정합니다. 후보 자격의 박탈 사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권총은 중대한 범죄 행각들을 벌였습니다. 경선을 거쳐서 당헌에 따라서 선출된 후보의 자격을 강제로 무슨 자격으로 박탈할 수 있습니까? 세계 정치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민주주의 대참사가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덕수는 한밤중에 당원에 가입했습니다. 단독 후보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들은 김문수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추방하더니 자신들은 한밤중에 대권 후보를 찬탈하는 쿠데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권력 의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불법으로 후보를 찬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애초 집권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에 혼납하고 자신들은 국민의힘 공천권 장악하고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정당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 정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1902년 러시아 제국은 여전히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폭압 국가였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혹사당하고 있었고 언론의 자유도 없었고 집회의 자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마르크스주의가 퍼져나갔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생겨났지만 대부분 감정적인 시위, 선언에 그쳤고 전략도 조직도 없는 무질서 상태의 시민운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에서 경고를 던진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레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운동 방식으로는 절대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즉흥적인 구호, 자발적인 시위, 중심 없는 조직 등 그는 그것을 패배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 대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전술 지침서. 처음으로 전위대 개념을 제시했고 대중이 스스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소수 정예부대가 설계하고 밀어붙여야 혁명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전략 없는 열정은 소모일 뿐이고 감정 없는 조직만이 진짜 권력이라는 이 명제는 그 이후에 볼셰비키 당으로 이어져 내려갔고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좌파 권력 구조의 교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한국의 민노총, 정교조까지 모두 이 설계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는 지금도 좌파 전략의 핵심 설계도입니다. 감정이 아닌 계획, 선언이 아닌 조직, 자발보다는 명령 체계가 좌파 정치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 우파는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부정선거 집회, 그리고 윤어게인까지 수많은 현장에서 열정을 불태워 왔습니다. 오늘의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현실 정치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만으로 체제를 바꿀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좌파는 이미 100년 전부터 전위 조직을 만들어서 전략을 만들고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우파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수많은 진실을 외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하나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법과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현실은 좌파의 방식대로 흘러가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정은 있지만 전위대가 없었고 의지는 있지만 기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외치는 것만으로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그것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위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외치고 있지만 좌파들은 전위 조직을 통해서 전략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는 감정에서 전략으로, 외침에서 행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조직으로 이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어젯밤 그들의 작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선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의지가 없습니다. 이제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겪어야 할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이런 암적 존재를 방치하면 중대한 위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그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반란에 대한 반작용은 반드시 폭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정당이 탄생될 것입니다. 이번도 하나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국힘당을 탈당하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보수의 정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애국 탈모 박순영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25일이 남았습니다. 고작 25일이 아닙니다. 무려 25일이 남았습니다. 불과 5일 만에 한덕수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남은 25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건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윤 어게인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보수들은 이 미친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에녹아웃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